원래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 허상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요, 하나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향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은 해방된 공간에서 한반도 전체에 공산주의가 공산화가 돼서 공산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횡행하는 그런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그 근대사와 현대사를 문명사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서세동점의 시대에 우리 그 한반도에 두 개의 큰 기둥이 만들어졌다고 봐요. 하나는 우리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쇄국과 위정척사를 통해서 우리의 독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쇄국 세력이 있었고, 아니다, 우리가 개방하고 교류하고 통상을 해서 외국의 그 근대화의 그 방법론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빨리 근대화해서 우리가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 개방 세력, 이 두 가지가 대립하고 격돌하는 이런 그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가지고 쇄국 세력은 공산주의를 추정하거나 사회주의를 추정하거나 좌익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친북이 되고 친중이 되고 친김일성이 되고 친김정일이 돼요. 그리고 이 개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오늘날 우파가 되고 근대화 세력이 되고 대한민국 세력이 되고 이승만 세력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방공간에서 이승만이 독재를 했고 뭐 그 이후에 뭐 분단국가를 세웠고 하는 이 모든 거는 역사적 사실을 따지면 이게 다 거짓말인데, 공산주의의 그 핵심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입만 열면 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자기네들이 남을 속여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기네들이 뺏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본심을 숨기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거짓말을 하려면, 이왕 거짓말을 하려면 큰 거짓말을 해라. 두 번째로는 똑같은 거짓말도 100번, 1000번, 10,000번을 반복을 하면 한 1001번째쯤 똑같은 거짓말을 들으면 사람의 뇌의 구조가,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게 혹시 사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뇌의 인지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이 소위 말하는 행동경제학이라는 걸 통해서 뇌의 인지 구조가 똑같은 거짓말을 1000번, 10,000번 반복해서 들으면은 바뀐다라는 사실을 공산주의자들은 오래전에 간파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해방 공간에서 딱 한 사람만 없으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 공산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 수 있다고 자기네들은 봤어요.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실패했다고 본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이에요. 아니, 저 이승만이라는 노인네가 혈혈단신으로 가방 하나 들고 와서 그냥 온갖 사람들을 그 세력화해서 자기네들의 이 공산화의 의지를 단숨에 박살을 내버리고 한반도 남쪽에다가 자유민주 체제인 대한민국을 구상함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의도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승만만 우리 역사에서 지원해버리면은 다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공산 전체주의 세계를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에게 있는 죄 없는 죄 뭐 몽땅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승만은 독재자다, 뭐 이승만은 뭐다, 뭐 분단의 원흉이다, 이런 그 가짜 이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거죠. 자, 이론적인 차원에서 이승만 시대가 그러면 독재자의 시대였느냐 하는 것을 제가 반박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민주주의의 석학 중에 석학이라고 하면은 그 미국의 로버트 달이라는 그 분을 우리는 뽑습니다. 로버트 달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정말 가장 깊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한 결과 이상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은 이 서양 열강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이 식민지들을 전부 해방을 시켜서 그 나라에다가 자유민주 시스템을 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 시스템을 이식을 하고 자본주의 체계를 도입만 하면 모든 나라들이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잘 성장할 수 있을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실패를 했어요. 성공한 나라 해봤자 한국, 뭐 대만, 뭐 이런 정도. 뭐 싱가포르는 저게 도시국가니까 뭐 국가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야말로 막 극소수의 몇 나라를 제외하고 성공한 나라들이 없어요. 이거 왜 이러냐? 로버트 다리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연구를 한 결과, 야, 이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아무 데서나 이 시스템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다. 우선 첫째로 1인당 4,000달러 내지 7,000달러 정도의 산업적인 토대가 만들어졌어야 된다. 아니, 지금 옆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이 굶어 죽는 사람한테 너 민주주의 할래? 밥 먹을래? 그러면 다 밥 먹겠다고 그러지 무슨 민주주의 투표를 하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빈곤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져야 서구식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선전선동이나 이런 것에도 그 부안해동하지 않는 탄탄한 중산층이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이 중산층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민주 시민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이 세 가지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1인당 4,000달러에서 7,000달러 정도의 이 물적 토대가 건설이 된 시기는 언제냐? 88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한 시기입니다. 1987년에 6.29 선언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뭐 노태우의 6.25 선언에 의해서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로 이양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1987년이라는 시기하고 로버트 다리 얘기한 1인당 4,000불 내지 7,000불 정도의 산업적인 여건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자, 그러면 이승만 박정희 시대는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습니까? 1961년에 5.16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그 1인당 소득이 IBRD 통계에 의하면 82달러예요. 아니, 82달러 시대에 아직 그 소위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못 돼가지고 출국기가 되면은 뭐 소나무 껍질로 연명을 해야 되는 이런 사회에 너 그때 왜 서구식 민주주의 안 했어? 너 독재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옳으냐? 로버트 다니의 이론에 의하면은 이거 웃기는 소리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에 학자들은 그러면 이승만 박정희 시대는 그럼 어떤 시대였느냐?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작동 가능하도록 산업적 토대를 만든 권위주의 통치 시대였다. 이렇게 이 정의를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원칙, 그리고 이 석학들이 연구한 이 연구 결과물을 통해서 볼 때 이승만 시대를 뭐 독재자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 가짜 주장인지 하는 거는 뭐 이런지에 다 드러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민주 시민 교육이 그러면은 민주 시민 교육 해야 돼. 맞아. 민주 시민 교육이 필요하지. 이렇게 다들 필요성을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민주 시민 교육은 뭐를 가르치는 게 민주 시민 교육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좌익들이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가져가 가지고 마치 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막 엉겨붙고 막 이러는 것을 민주 시민 교육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서 요즘에 뭐 교권이 뭐 엉망진창이 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
학자들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건 뭘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첫째, 그 나라 건국의 역사와 이념을 정확하게 가르쳐라. 그 나라가 무엇을 추구하는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헌법의 정체성, 법치를 가르쳐라. 세 번째로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가르쳐라. 이 세 가지가 로버트 프리만 버치라고 하는 미국 교육 분야의 석학이 만든 민주 시민교육의 핵심 컨텐츠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 역사책을 들여다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컨텐츠인 건국의 역사와 이념, 헌법의 정체성,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함께 의무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반대로 뒤집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교육 시스템을 거치고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좌익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서 나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정말 냉정히 깨달아서 이승만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바로 이 서양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기간의 지적인 성찰을 통해서 만든 자유민주 체제, 그리고 개방, 교류, 통상으로 먹고 사는 그러한 나라야만이 가장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상이 한반도 남쪽에서 꽃 피우는 나라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